이 소중한 이야기는 오직 세 분께만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진료실에 오셨던 두 어르신께만 조심스럽게 알려드린 생강의 비밀이죠. 저희 어머니는 82살이신데 60대 분들보다 훨씬 정정하세요. 매일 텃밭도 가꾸시고요. 지난달에는 손주 결혼식에 가셔서 2시간 넘게 서서 기쁨을 나누셨답니다. 사실 이 지혜는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제게만 특별히 물려주신 것이에요. 의사가 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만 전해주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어제 저를 찾아오신 78살 어르신의 눈물을 뵙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손주 졸업식에 꼭 가고 싶으니 제발 아픈 것 좀 덜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죠. 그 간절한 마음에 더는 저만 알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방법을 꼭 필요하신 분께만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눌 65도의 비밀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 28년 동안 진료실에서 배웠던 많은 어르신들께 희망을 드렸던 그 방법을 말이죠. 바로 우리 곁에 늘 있는 생강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이랍니다. 작년 가을 74살이신 박순자 어르신께서 힘든 걸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무릎과 손가락이 쑤시고 아침이면 몸이 굳어 일어나는 것조차 버겁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생강 활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3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시더니 아침 운동을 다시 하실 만큼 건강해지셨어요. 한 건강 통계에 따르면 60살 이상 어르신 10분 중 7분 정도가 만성염증으로 몸과 마음이 힘드시다고 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연구에서도 생강에 담긴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우리 몸에 불편한 염증을 다스리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생강을 그냥 드시는 것보다 어떻게 드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정성껏 준비한 5가지 방법은 5,0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들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분하게 알려드릴게요. 5번째 비결은 바로 생강차의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를 아주 뜨겁게 해서 드시거나 혹은 완전히 식혀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강의 좋은 기운을 얻으려면 온도를 맞추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68살 최영수 어르신께서도 매일 뜨거운 생강차를 챙겨 드셨지만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아쉬워하셨습니다. 제가 65도로 맞춰 드셔보시라고 따뜻하게 권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주만에 속이 아주 편안해지셨대요. 손과 발도 따뜻해졌다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생강의 좋은 성분인 진저롤이 온도에 아주 예민하거든요. 너무 뜨거우면 향기로운 성분들이 날아가 버리고 또 너무 차가우면 몸에 잘 스며들지 않아요. 우리 몸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65도는 입술에 닿았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예요. 전혀 데이지 않는 온도랍니다. 아기에게 분유를 먹일 때처럼 손목 안쪽에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쉽게 온도를 가늠할 수 있답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생강 한 톨을 얇게 썰어주세요. 그 다음 물 200ml에 넣고 5분 동안 우려내시면 돼요. 그리고 3분 정도 식혀서 드시면 딱 좋습니다. 온도계가 없으셔도 괜찮아요. 끓인 뒤 딱 5분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대략 65도가 된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이 있어요. 생강을 너무 오래 끓이시면 안 돼요. 10분 이상 끓이면 쓴맛이 강해져서 마시기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위에도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고요. 71살이신 김명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생강차를 30분이나 끓여 드셔서 속이 쓰리셨대요. 그런데 우려내는 시간을 바꾸셨더니 금방 괜찮아지셨다고 해요. 온도를 잘 지켜 드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이 0.3도 정도 더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천이 1도만 높아져도 우리 몸을 지키는 힘이 30%나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이처럼 작은 실천이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찾아오시는 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생강차는 우리 몸의 난방장치와 같아요. 너무 뜨거우면 낭비가 심하고 미지근하면 효과가 없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딱 맞는 온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생강차를 드실 때에는 한 번에 전부 마시기보다 한 모금씩 천천히 그 맛을 느껴보시길 바라요. 입안에 잠시 머금었다 삼키면 입속으로도 좋은 기운이 퍼진답니다. 목 주변의 혈액순환도 원활해지고요. 혹시 생강의 알싸한 맛이 조금 강하게 느껴지신다면 대추 한 알이나 꿀 한 스푼을 더하셔도 참 좋아요. 다만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같은 건강한 단맛을 활용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69살 정기태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가장 먼저 생강차를 65도로 준비하신대요. 차를 드신 후에 가볍게 몸을 풀고 산책을 나가시는데요. 예전보다 몸이 훨씬 가뿐하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온도일도를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생강이 가진 힘이 이렇게나 달라진답니다. 오늘부터 온도계 하나 마련하셔서 65도의 기적을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온도계는 인터넷에서 3,000원 정도에 구하실 수 있답니다. 생강은 시간대에 맞춰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는 생체 시계가 있거든요. 이 흐름을 잘 따르면 생강의 좋은 점을 2배로 누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좋은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아니에요. 이때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도와준답니다. 70살이신 이순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에 생강가루를 조금 타서 드셨는데요. 그랬더니 오랜 숙변 문제가 편안해지셨다고 해요. 두 번째 좋은 시간은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랍니다. 이 시간대가 보통 몸의 기운이 가장 떨어질 때인데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 나른한 오후에 힘을 줄 거예요. 67살 한동수 어르신도 점심만 드시면 늘 나른하셨대요. 그래서 낮잠을 주무시곤 했는데 생강차를 드시고 나서는 오후가 달라지셨다고 해요. 훨씬 활기차게 보내신다고 하네요. 저녁 식사 2시간 뒤 잠들기 1시간 전이 세 번째 좋은 시간이에요. 이때 드시는 생강차는 밤 동안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아침에 몸이 한결 가뿐해지도록 도와줘요. 다만 너무 늦게 드시면 잠을 설칠 수 있으니 이 점은 조심해 주세요. 73살 박정숙 어르신의 경험도 나눠볼게요. 어르신께서는 처음에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생강차를 드셨더니 큰 효과를 못 느끼셨대요. 그래서 아침 7시 오후 2시 저녁 8시로 시간을 정해드렸어요. 그랬더니 2주 만에 몸의 리듬이 잡히고 컨디션도 훨씬 좋아지셨다고 무척 기뻐하셨답니다. 그런데 빈속에 생강을 드실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해요. 위가 약하거나 속쓰림이 있는 분들은 꼭 식사를 하신 뒤에 생강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66살 김영희 어르신도 빈속에 진한 생강차를 드셨다가 속이 많이 불편하셨대요. 식사 후에 드시는 걸로 바꾸니 금방 괜찮아지셨어요. 드시는 양도 시간마다 조절하면 더 좋답니다. 아침에는 5g, 점심 후엔 3g, 저녁에는 2g 정도가 알맞아요. 5g은 우리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계절에 따라서도 시간을 조금 바꾸면 더 좋답니다. 더운 여름에는 아침과 저녁에 드시는 걸 추천해요. 추운 겨울에는 하루 3번 챙겨 드시면 참 좋아요. 아침에 마시는 생강차 한 잔이 몸을 금방 따뜻하게 데워준답니다. 평일과 주말에 마시는 횟수를 조절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평일엔 하루 3번 꼬박꼬박, 주말엔 아침과 저녁 2번으로 살짝 줄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생강에 너무 길들여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72살이신 최명희 어르신께서도 이 방법으로 6달 동안 드셨어요. 그랬더니 생강차의 좋은 효과가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시간을 정해서 알람을 맞춰두면 잊지 않고 챙길 수 있어 더 좋겠죠. 주방 타이머를 쓰셔도 괜찮아요.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답니다. 실제로 3배 넘게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차를 마실 때 함께하면 더 좋은 게 있답니다. 바로 간단한 스트레칭인데요. 차를 드시면서 목을 양옆으로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어깨를 위아래로 으쓱하는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순환이 훨씬 원활해져요.
세 번째 비결은 생강과 잘 맞는 음식 조합입니다. 생강만 드시는 것보다 다른 음식과 함께할 때 그 효과가 정말 커지거든요. 제가 28회 동안 직접 경험하며 찾아낸 최고의 궁합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생강과 꿀의 만남입니다. 이 둘은 정말 환상의 짝꿍이죠. 68살이신 강순옥 어르신은 기관지가 약하셨어요.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기침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으셨대요. 병원 약도 그저 잠시뿐이었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생강꿀차를 하루 2번씩 드신 뒤로는요. 석 달 동안 기침 한 번 없이 푹 주무신다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생강과 꿀이 함께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요. 꿀의 달콤한 성분이 생강의 좋은 기운을 몸에 쏙쏙 흡수되게 도와주거든요. 또 꿀의 특별한 성분이 생강의 힘과 만나면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배가 된답니다. 목이 칼칼할 때 이만한 게 없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생강 100g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싹 말린 후 믹서에 곱게 갈아주세요. 거기에 좋은 꿀 100g을 넣고 골고루 섞어 깨끗한 유리병에 담아주세요.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한 달 정도는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아침 공복과 저녁 식사 후에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씩 따뜻한 물에 풀어 드세요. 재료를 사는 데는 4,000원 정도면 충분하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생강과 계피를 함께 드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답니다. 71살이신 윤태섭 어르신께서는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셨어요. 식단 조절이 힘드셨는데 생강 계피차를 드신 뒤로 공복 혈당이 120에서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10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식단 관리도 꾸준히 하셨지만요. 생강 계피차가 건강에 아주 큰 힘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계피의 좋은 성분 덕분이죠.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인슐린 반응을 좋게 만들어주고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포도당이 잘 쓰이도록 몸을 활성화시켜요. 이 둘이 만나면 혈당 관리에 참 좋답니다. 정말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다만 계피는 쿠마린 성분이 있어서요. 너무 많이 드시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하루에 1g을 넘기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생강차를 만드실 때 계피 가루를 티스푼으로 한 번만 살짝 넣으시면 충분해요. 계피 스틱을 쓰신다면 물 500ml에 스틱 반 개 정도가 알맞습니다. 계피가루는 시장에서 1,000원이면 한 달치를 사실 수 있어 부담이 없어요. 세 번째는 관절을 지켜주는 생강과 강황 조합이에요. 69살 정미선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너무 아파서 쉬어가야만 하셨대요. 진통제를 매일 드셔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생강 강황차를 2달간 꾸준히 드신 후에 지금은 손주와 함께 산책을 나갈 정도로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염증을 줄여주지만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생강과 후추를 더하면 흡수율이 2000%나 높아진다고 해요.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커큐민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만드는 법은 아주 쉬워요. 생강채 강황 가루를 4분의 1 티스푼 정도 넣으시고요. 후추도 한 꼬집 넣고 잘 섞어주세요. 여기에 올리브유나 코코넛슈를 몇 방울 더하면 기름에 잘 녹는 커큐민 성분의 흡수를 도울 수 있어요. 흡수율이 한층 더 높아지는 거죠. 재료비는 3,000원 정도면 한 달은 넉넉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화를 도와주는 생강과 레몬의 만남입니다. 74살이신 홍길순 어르신은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이 많으셨어요. 식사 후에는 늘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셨죠. 소화제를 드셔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식후에 생강 레몬차를 꾸준히 드신 뒤로는 소화제 없이도 지낼 수 있게 되셨어요.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지내신다고 해요. 레몬의 구연산이 위산 분비를 도와 소화를 돕거든요. 또 레몬의 비타민C는 생강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좋게 만들어줍니다. 레몬의 리모넨 성분 역시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소화를 편안하게 해줘요.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아주 이로운 작용을 해요. 소화가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따뜻한 생강차를 준비한 다음에는요. 레몬 반쪽에 즙을 짜서 넣어주시면 좋아요. 레몬 대신 라임을 쓰셔도 괜찮고 유자청 한 숟갈도 잘 어울려요. 어떤 것을 더하셔도 비슷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혹시 새콤한 맛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꿀을 살짝 넣어서 드셔보세요. 다만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은 스테비아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5번째는 생강과 대추로 편안한 잠을 돕는 방법입니다. 67살 김정호 어르신은 새벽 2, 3시만 되면 잠에서 깨곤 하셨대요.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무척 힘드셨다고 해요. 수면 유도제도 드셔봤지만 다음 날이면 머리가 맑지 않고 어지러워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저녁에 생강대추차를 드시기 시작한 뒤로는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어요. 대추 속 사포닌 성분은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멜라토닌이 잘 나오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잠의 질을 한층 높여준답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도와 손발이 찬 증상을 덜어주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이 둘이 함께하면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끌어줘요. 대추 5알은 씨를 빼주시고요. 생강 한 톨과 물 300ml를 함께 넣고 약한 불에 올려주세요. 20분 정도 은은하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주무시기 1시간 전에 드시면 가장 좋답니다. 대추는 시장에서 2,000원 정도면 일주일치를 사실 수 있어요. 6번째 방법도 알아볼까요? 생강과 마늘로 우리 몸의 방어력을 키우는 조합이에요. 70살 박영자 어르신은 한 해에 서너 번은 꼭 감기로 고생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생강 마늘 진액을 드신 후부터는 놀랍게도 18달 동안 감기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생강의 진저롤이 만나면 우리 몸을 지키는 힘이 아주 강해집니다. 나쁜 균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요. 특히 계절이 바뀔 때 감기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만드는 법도 쉬워요. 생강 50g과 마늘 50g을 잘게 다져서 꿀에 재워주세요. 꿀 200g에 넣고 일주일간 숙성시킨 뒤 하루에 한 숟갈씩 드시면 돼요. 7번째는 생강과 홍차로 젊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68살 최정민 어르신은 피부 때문에 나이 들어 보이고 잡티가 생기는 걸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생강 홍차를 매일 드시고 나서는 피부가 환해지고 잡티도 옅어졌다며 무척 좋아하셨답니다. 홍차의 테아플라빈 성분과 생강의 진저롤이 만나면 노화를 막는 힘이 커져요. 몸에 좋지 않은 활성산소를 없애고 세포가 천천히 늙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역할을 해요. 홍차 티백에 생강 2-3쪽을 넣어서 3분 정도만 우리면 향기로운 차가 완성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요일별로 바꿔가며 드시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생강의 좋은 효능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월요일엔 생강과 울금, 화요일엔 생강과 계피처럼 요일마다 다르게 드셔보세요. 이렇게 일주일 계획을 세워 꾸준히 챙겨 드시면 참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맞는 조합을 찾는 것이에요. 한 가지 방법으로 2주에서 3주 정도 드셔보시고 몸의 변화를 따뜻하게 살펴보세요. 내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모든 재료를 합해도 일주일에 5,000원이 넘지 않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이번에는 생강의 모습에 따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생강은 말리거나 가루로 내고 청으로 담그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즐길 수 있어요. 형태에 따라 우리 몸에 주는 이로움과 쓰임새가 각기 다르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시면 생강의 좋은 점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8회 동안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알게 된 생강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날것으로 먹는 생강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날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귀한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진저롤 성분은 열을 만나면 쇼가올로 변하기 때문에 날생강은 그 자체로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속이 불편하거나 멀미 소화불량에 특히 좋아요. 그럴 땐 날생강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66살 조명숙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르신은 참얼미가 아주 심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을 늘 힘들어 하셨어요. 멀미약을 드시면 온종일 졸음이 쏟아져 여행을 제대로 즐기기 어려우셨죠. 제가 날생강을 드시는 법을 알려드린 후로는 정말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제주도 여행도 걱정 없이 다녀오신다고 해요.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출발하기 30분 전 생강을 쌀알 크기로 작게 잘라혀 밑에 넣고 천천히 녹여 드시는 거예요. 참 쉽죠? 이번에는 좋은 날생강을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겉이 매끄럽고 단단한 것을 고르시면 돼요. 주름지거나 무른 것은 오래된 것이랍니다. 72살 김명호 어르신은 생강을 고르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으시대요. 손톱으로 표면을 살짝 긁어보는 거죠. 껍질이 쉽게 벗겨지면서 향이 진하게 나면 그게 바로 신선한 생강이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 하나를 덧붙일게요. 날생강은 껍질을 절대 벗기지 말고 드세요. 껍질 바로 아랫부분에 약 2mm 속에 좋은 성분의 60%가 모여 있거든요. 68 정순자 어르신도 평생 생강 껍질을 깎아서 버리셨지만 제 조언대로 칫솔로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고 있답니다. 실제로 드셔보신 분께서 생강차의 풍미와 효과가 정말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선한 생강을 잘 보관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보통 비닐에 담아 냉장고에 두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답니다. 더 좋은 방법은요, 키친타월로 하나씩 감싸 종이봉투에 담아 채소칸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한 달 동안은 싱싱하게 드실 수 있어요. 70살 이영희 어르신께서는요, 한 번 드실 만큼씩만 잘라서 용기에 담아 얼려두신대요. 이렇게 하면 6달까지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말린 생강이 가진 특별한 점을 알아볼게요. 생강을 말리면 진저롤 성분이 쇼가올로 바뀐답니다. 이 쇼가올은 진저롤보다 염증을 다스리는 힘이 무려 10배나 더 강해요. 그래서 오래된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신다면 말린 생강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신선한 생강보다 훨씬 좋다고 해요. 68살 이정희 어르신은 손가락 관절이 아파 젓가락질조차 어려우셨다고 해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매일 드셔도 봤지만 그저 잠시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린 생강차를 하루에 3번씩 2달 동안 꾸준히 챙겨 드셨더니 이제는 뜨개질도 하실 만큼 편안해지셨대요. 말린 생강은 집에서도 쉽게 만드실 수 있답니다. 생강을 2mm 정도로 얇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채반에 서로 닿지 않게 잘 펼쳐주세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사나흘 말리면 된답니다. 햇볕은 영양소를 해칠 수 있으니 꼭 그늘에서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69살 박미수 어르신께서는 식품 건조기를 이용하신다고 해요. 50대서 약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말리면 아주 잘 마른다고 알려주셨어요. 전자레인지로 더 빨리 말리는 방법도 있답니다. 얇게 썬 생강을 키친타월 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1분씩 끊어서 총 5번 정도 돌려주시면 돼요. 다만 너무 길게 돌리면 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답니다. 73살 최영희 어르신은요, 이 방법으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만들어서 쓰신다고 하네요. 생강가루는 정말 간편하게 쓸 수 있는 형태예요. 언제 어디서든 물이나 채 살짝 타서 마시기도 좋고 음식 만들 때 넣기도 편하답니다. 70살 한정자 어르신께서는 늘 작은 통에 생강가루를 챙겨서 가방에 넣어 다니신대요. 밖에서 식사하실 때 국물이 있는 음식에 조금 뿌려 드시면 속이 편안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생강가루를 고르는 요령도 알려드릴게요. 색이 너무 새하얗거나 샛노란 빛깔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부드러운 미색이나 옅은 베이지색을 띤 생강가루가 참 좋아요. 입자가 너무 고운 것보다는 조금 거친 편이 영양분을 더 잘 지켜준답니다. 67살이신 김영수 어르신께서도 좋은 경험을 나누어 주셨어요. 한의원에서 직접 빻은 생강가루를 드시는데 시중의 것보다 향도 깊고 몸에도 더 잘 맞는다고 하시네요. 생강청으로 만들어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여러모로 쓸모가 많아 편리해요. 69살이신 박순애 어르신께서는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생강청을 넉넉히 만드신대요. 그렇게 담가두고 꾸준히 드신다고 합니다.
그 방법을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생강 1kg을 정성껏 씻어 물기를 꼼꼼히 닦아주세요. 1mm 두께로 얇게 썬 뒤 설탕 1kg과 겹겹이 쌓아주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생강 조각들은 건져내 주시고요. 남은 즙을 한번 끓여 거품을 걷어낸 뒤 깨끗한 병에 담아두면 오래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든 생강청은 냉장고에 두시면 1년은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한 숟가락씩 타서 드시면 하루가 든든할 거예요. 생강을 절여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식사 때 초생강 두세 쪽을 곁들이면 속이 편안해져요. 71살이신 정태수 어르신께서도 직접 만들어 드시는 비법을 친절히 알려주셨어요. 생강 200g을 얇게 저며서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두세요. 식초 100ml, 설탕 50, 그램물 50ml를 끓여 식힌 물에 일주일 재워두면 맛있는 초생강이 된답니다. 달콤한 평황은 입이 심심할 때 간식으로 드시기 참 좋아요. 67살이신 홍성이 어르신은 금연하실 때 큰 도움을 받으셨대요.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평황을 하나씩 드셨더니 힘든 마음이 좀 가라앉았다고 해요. 입이 궁금할 때마다 드시니 참 좋았다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다만 설탕이 들어있으니 혈당이 걱정되신다면 조금만 드시는 게 좋겠어요. 생강 오일을 만드는 방법도 있답니다. 올리브유 200ml에 생강 50g을 얇게 썰어 넣으세요. 일주일 동안 향이 잘 우러나도록 두시면 향긋한 생강 오일이 완성돼요. 샐러드에 뿌리거나 볶음 요리에 넣으면 음식의 풍미가 살아난답니다. 72살 박정희 어르신께서는 매일 아침 생강 오일을 한 숟가락씩 드신다고 해요. 그랬더니 뻣뻣했던 관절이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매일 똑같이 드시기보다 요일별로 바꿔보는 건 어떠세요? 월요일과 목요일엔 생생강차, 화요일과 금요일엔 말린 생강차를 즐겨보세요. 수요일엔 생강가루를 타고 주말엔 생강청이나 절임으로 변화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생강과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떠한 방법이든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74살의 김순자님은 1년 365일 매일 다른 방식으로 섭취하셨습니다. 그 결과 동년배보다 10년은 젊어 보이며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병원 방문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 맞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지속적으로 실천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한 달 내에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실 겁니다. 첫 번째 비결은 생강 섭취 효과를 극대화하는 숨겨진 요소입니다. 바로 세심한 준비 과정과 적절한 시점입니다. 앞서 언급된 방법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간과하는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생강을 손질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섭취 직전에 섬세한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선 생강을 써는 방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방식과 달라야 합니다. 보통 생강을 두껍게 썰어 사용하십니다. 이 방법은 생강 효능의 절반도 얻지 못합니다. 70살의 윤정희님은 생강을 종이처럼 얇게 썬 뒤로 같은 양으로 2배의 효과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생강을 얇게 썰면 표면적이 증가하여 유효 성분 추출이 용이해집니다. 1mm 이하 두께가 적합하며 채소 칼이나 필러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68살 장미경님은 필러로 생강을 얇게 저며 사용합니다. 이렇게 썬 생강을 뜨거운 물에 바로 넣으면 30초 만에 진한 차가 우러납니다. 생강을 썬 직후에 바로 활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자른 후 5분이 경과하면 정유 성분의 30%가 증발합니다. 72살의 박영수님은 아침에 생강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사용하셨으나 섭취 직전 손질을 권해드렸습니다. 그 후 향과 맛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강차를 우릴 때에도 뚜껑을 덮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뚜껑이 없으면 유효한 휘발성 성분이 손실됩니다. 69살 김정수님은 뚜껑이 있는 컵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생강차의 효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차를 우리는 시간 또한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시간이 짧으면 성분이 덜 추출되고 길면 쓴맛이 강해집니다. 정확히 5분이 가장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71살 이순자님은 주방 타이머를 활용합니다.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면서부터 매번 일관된 맛과 효능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차를 마시기 직전에 레몬즙 3방울을 첨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작은 비법이 놀라운 효과를 더합니다. 레몬에 함유된 리모넨 성분은 이 성분이 생강의 좋은 기운을 몸이 잘 받도록 도와준답니다. 67살 최정수 어르신께서 이 방법을 이용해 보셨어요. 생강차를 드시고 나서 몸이 따뜻해지는 게 훨씬 빨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생강차를 드실 때의 자세도 참 중요하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여유를 갖고 천천히 드시는 게 좋아요. 73살 홍길동 어르신의 이야기예요. 이전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편하게 드셨는데 자세를 바로 하고 채 집중해서 드시기 시작하니 소화도 잘 되고 속이 한결 편안해지셨다고 해요. 생강차를 드신 후 딱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계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져요. 바로 움직이시면 위가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68살 김영희 어르신께서는 차를 드시고 5분 동안 편안하게 복식 호흡을 하신대요. 그렇게 깊게 숨을 쉬면 온몸으로 따스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생강을 갈 때도 작은 비법이 있어요. 쇠로 된 강판보다는 도자기나 세라믹 강판을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좋답니다. 금속이 생강의 귀한 성분을 변하게 할 수 있거든요. 70살 정명숙 어르신께서도 도자기 강판으로 바꾸셨더니 생강즙의 빛깔과 향이 더욱 깊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간 생강은 바로 사용하셔야 해요. 공기 중에 5분만 두어도 영양소의 20%가 날아갈 수 있답니다. 69살 이정자 어르신께서는 드실 만큼만 바로바로 갈아서 쓰시는데 그 효과가 정말 다르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요. 생강과 함께 물을 넉넉하게 마셔주는 거예요. 생강은 몸의 수분을 내보내는 역할을 해서 물이 부족하면 오히려 몸이 건조해질 수 있답니다. 72살 박순이 어르신은 생강차를 드실 때마다 꼭 물 한 잔을 더 챙겨 드시는데 이렇게 했더니 속도 편해지고 피부까지 윤기가 돌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네, 이처럼 정성을 담아 준비하고 드신다면 같은 생강으로도 3배 이상의 좋은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강이 우리 몸에 참 좋지만 조금은 조심해야 할 분들도 계시답니다. 먼저 몸의 열이 39도 이상으로 높을 때는 생강 드시는 걸 잠시 멈춰주세요.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께서도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한 후에 생강을 드시는 것이 안전해요.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시다면 일주일 전부터는 생강 섭취를 잠시 멈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위가 약하시거나 속이 불편하신 분은 빈속에 드시지 마시고 식사 후에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그리고 담석이 있으신 분들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10g을 넘지 않게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요. 혈당 수치를 자주 확인하시면서 생강을 드시는 것이 안전해요. 생강이 혈당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요. 자칫 저혈당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한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7일 건강 실천을 시작해볼까요? 바로 오늘부터 7일 동안 함께해요. 첫 번째, 매일 아침 6시 30분에 65도의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셔주세요. 오후 2시에는 몸에 좋은 생강 조합차를 드셔보세요. 그리고 저녁 8시에는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생강차를 마시는 거예요. 매일 확인해볼 3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얼마나 가뿐한지 느껴보세요. 둘째는 손발의 따스함. 셋째는 속이 편안한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 3가지를요. 작은 수첩에 매일 적어보시면 몸의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활기차고 건강한 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생강 한 조각이 주는 놀라운 힘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보여주세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실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요. 이 영상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보이며 의학적 처방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